이번 미국 제47대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반도체의 수요 산업 그리고 낸드 플래시 분야 대중국 견제 수준 강화를 적극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경위권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핵심을 간략히 짚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으로 촉발된 미국 주도의 반도체 산업 국제 분업 구조 재편 기조는 해리스 트럼프 후보 간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후보 당선 시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시설 투자에 대한 칩스 보조금, 세액공제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반도체와 과학법 기획과 입안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추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는 현재 인공지능 및 연관 첨단 산업의 핵심 물리적 기반이자 제1의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트럼프 재선 시에도 소폭 불확실성은 있지만 주요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폐지, 축소 리스크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47대 대선 결과에 큰 영향 없이 연방 차원에서 제2의 반도체 지원법 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전략 경쟁 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팹리스 기업 대상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스타 액트가 발의된 상황입니다. 최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 반도체 및 ICT 디바이스 기업들의 자립화 및 추격 속도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상실했던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 1년간 성장률 170.4%를 기록했습니다. 자회사 안어 출하량까지 합치면 2019년에 2억 4천만 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4년 출하량은 1억 대에서 1억 5천만 대 수준까지 급격한 회복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 기린 AP를 디자인하는 팹리스 자회사 하이실리콘 매출액이 2023년 전 세계적 반도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5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판로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2에서 13억 대가량인데요. 이 중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외한 6억에서 8억 대 물량이 중국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 기업 제품입니다. 여기에 하이실리콘이 자체 설계, SMIC가 제작한 스마트폰 AP, 양쯔 메모리의 낸드, 아직 점유율은 미미하지만 창신 메모리의 D램 등 자체 메모리의 대량 탑재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대만 반도체 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낸드 분야에서 위협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자산업 및 반도체 경기가 크게 위축된 2013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낸드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반면 양쯔 메모리는 소폭이지만 매출액이 전년비 4.3% 성장한 22억 달러, 즉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실적을 달성했고 세계 시장 점유율 역시 3.6%에서 5.9%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65조 원 규모의 제3차 반도체 빅펀드를 조성한 상황에서 이는 낸드 5강 구도에 굉장히 큰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현재 선단공정 제조시설 확보, 인공지능 분야 위주 수출 통제에 집중하고 있어서 한미일 기업의 투자 원동력이자 주된 수익원인 반도체 수요 산업의 중국 견제 수준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대비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국 제47대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반도체의 수요 산업 그리고 낸드 플래시 분야 대중국 견제 수준 강화를 적극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AI 시대 HBM과 함께 또 다른 핵심 소자인 400단, 500단 이상 고접층 낸드 플래시 양산용 극저온 식각 장비, 관련 소재 부품 대상 한미일의 수출 통제 공조 확대, 그리고 실효성 보장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제47대 미국 대선 이슈에 따른 반도체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연구원의 반도체 산업 연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